안녕하세요. 꿈과 사랑 책 속에 10-12번 하겠습니다. 10번째 책 게리체 푸먼의 5가지 사랑 언어라고 하는 책의 12번째 시간입니다. 12과라는 얘기죠. 12과의 제목은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영어로 하면은 Loving the Unlovely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쉽게 말하면 그냥 미운 사람 사랑하기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가 가정이 다 사랑만 있으면 좋겠는데, 부부간에 서로 늘 사랑스럽고 서로 아껴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상처를 받은 쪽에서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미움으로 자리 잡고, 미움이 오래 쌓이게 되면 그게 치료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깨고 나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늘 그 12과의 이야기는 어떤 한 부부에 대한 사례 이야기입니다. 앤과 글렌이라고 하는 부부인데요. 그 부부는 앤이 특별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갈등을 하다가 상담사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상담사도 참 그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연구를 하고 또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토론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앤에게 그 이야기를 했었고, 앤은 기독교인이고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앤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6개월간의 이 실험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이제 계획을 짜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 앤은 자기 남편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6개월 중에서 첫 번째 달에는 그 사랑 언어를 말하는 것, 이제 그걸 위주로 하는데, 그 사랑 언어가 뭐냐를 발견해야 되겠죠. 근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N의 사랑 언어는 함께 있어주는 것, 퀄리티 타임,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남편의 사랑 언어가 뭐냐라고 남편이 상담을 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아마 피지컬 터치 같다, 육체적인 접촉 또는 그 스킨십,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성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랑 언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상담사는 더 다른 것을 더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모든 남자는 다 성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 언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두 번째, 인정하는 말, word of affirmation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라이머리 러브 랭귀지는 피지컬 터치라고 하는 그 신체 접촉이고, 두 번째 세컨더리 러브 랭귀지는 바로 affirmation, word of affirmation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전제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앤이 첫 번째 달에 계속해서 이 affirmation,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평이 생기거든 그 불평을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글로 써서 노트에 적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요구사항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즉시로 화가 나도 그걸 노트에 적으니까 화가 풀리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쏟아놓지 않으니까 남편도 그래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좋은 아내가 되기로 했다라는 말을 하죠. I want to be a better wife to you. I want to be a
better wife to you.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죠. 그래서 남편은 자기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이제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2달째 돼서는 계속해서 좋은 이제 아내가 되기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달 이후에 또는 이제 남편의 피드백을 받고 혹시 당신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것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애니 남편의 사랑 언어를 워드 오브 파메이션은 그런 대로 했다고 보는데 피지컬 터치라고 하는 그 신체 접촉에 있어서 성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털어놨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건 참 어렵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사랑의 감정, the feeling of love와 사랑의 행위, act of love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여자는 아무 마음이 없으면서 감정이 없으면서 이런 그 피지컬 터치를 하는 것이 조금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위선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여자는 그래서 그 일을 행동을 상대를 위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언어를 늘 쓰게 되는 거예요. 어파메이션, 칭찬하는 말과 그 다음에 피지컬 터치.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 언어를 충족시켜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2달, 석 달 지나가니까 이제 남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자가 남편에게 요구할 것, 자기의 사랑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리퀘스트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요구가 나는 당신에게 이런 것을 원합니다 라고 목록을 만들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되면 그것을 또 주고 어떤 또 불편한 것이 있을 때 그걸 목록을 적어 가지고 노트에 적어서 다시 그걸 제시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이 여자의 사랑 언어가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의 사랑 언어를 쓰게 되고 여자도 남자의 사랑 언어를 쓰게 되었을 때 서로 간의 사랑의 소통이 되니까 이제 상대방의 텅 비었던 그 사랑 탱크, 이모셔널 러브 탱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 감정 탱크가 채워지면서 서로 간의 만족도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혼이 조금씩 좋아지고 6개월 후에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그래서 행복한 결혼 관계로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그 성생활에 관한 그런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데 미움의 감정이 있고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제시를 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그냥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의 사랑 언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필링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사랑 탱크를 채워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쥐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이 사랑의 행위를 액트 오브 러브를 계속 했을 때 상대방이 변화되고 나의 사랑 탱크를 채워준다. 그런 내용으로 이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N의 사례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은 하다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감정을 통제하느냐, 그건데, 그래서 어떤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도 그것을 직접 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트에다 적어보는 거, 이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그 요구사항을 또 상대방에게 알려주는데, 그걸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써서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정말 실험적으로 했는데 그 실험이 성공적으로 되고 효과가 나타나서 그 N의 남편이었던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실토를 하게 되죠.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아내가 상담받았던 그 상담사는 진짜 미러클 워커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상담사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것을 보아서 이제 남편에게도 효과가 있었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에 회복할 수 없는 미움의 관계, 원수 관계가 되는 그런 그 부부간에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그 5가지 사랑하느라고 하는 책의 모든 것을 제가 끝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이 책을 전체적인 그 요약을 한번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과가 있긴 한데 13과는 실천사항 목록 같은 그런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3과의 내용은 퍼스널 워드라 그래서 개인 어떤 부부에 대한 그런 이제 사례들 쭉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3과는 여러 가지 그 목록들이 있는데 그 목록들을 그 한번은 제가 읽어보고 카피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정 도구하고 목록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한 관계들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행복한 부부관계 만드셔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